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몬순아시아의 농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오늘 42강입니다. 몬순아시아의 농업 파트에서 먼저 느낌적인 느낌 가지고 간 다음에 몬순아시아의 농작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 농업 특색과 주요 농작물 재배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농작물들이 다양하니까요. 친구들 특징, 우리 먹어본 음식들 떠올려 보면서 재미있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학습지 열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영상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는 틀어주었지만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올리는 유튜브 강의에서는 영상을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끊어서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은 제가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링크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은 이제 백종원 씨가 태국의 길거리에서 팟타이를 즐기는 모습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팟타이를 정말 떡볶이만큼이나 제 인생 소울푸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태국에서 길거리에서 사 먹은 거의 1,700원, 2,000원짜리 그런 저렴한 팟타이가 제 인생 팟타이였습니다. 제일 맛있었던 팟타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매운 고춧가루를 쓰는 달짝지근한 약간 새콤 달달 짭조름한 이런 맛을 가지고 있는 태국의 팟타이였고요. 태국 팟타이는 사실 좀 특이한 게 이게 어떤 우리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처럼 어떤 한 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태국식 볶음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정부에서 이것을 쌀 등 국내 식재료 소비 촉진을 위해서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쭉 뿌렸는데 사람들이 해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팟타이 그런 방법들이 지역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음식이 되었다.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이 정말 잘 먹혔던 되게 많지 않은 사례 중에 하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국에서는 노점 판매로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전통 음식, 태국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국민 음식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고요. 영상을 통해서 실감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몬순아시아 농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몬순아시아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 지금 우리 몬순아시아를 배우고 있는데 각각 지역들 눈에 좀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개 국가들을 제가 찝어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맞춰볼게요. 여기 어딜까요, 친구들? 여기 F라고 적혀있는 곳이 바로 띠링 몽골 맞습니다. 친구들 잘 맞춰줬다면 내가 잘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면 지금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인도반도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얀마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코끼리 코 같은 코를 가진 나라, 바로 코끼리를 정말 사랑하는 국가, 태국 타이입니다. 방금 봤던 팟타이가 태국식 볶음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팟타이, 타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일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태국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 주로 하죠. 그다음에 태국 옆에 있는 길쭉하게 생긴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거의 제일 긴, 제일 길진 않지만 좀 길쭉한 요런 이제 국가를 가지고 있는 요 지역이 바로 베트남이 되겠고요. 마지막 여기가 바로 필리핀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들 지금 눈에 좀 많이 익혀두시면 지금도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지도는 항상 옆에 두시고 몬순아시아만큼은 이번에 꼭 다 알고 들어가겠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다 알고 들어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도 익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쌀 생산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쌀은 우리 이미 배웠었습니다, 친구들. 쌀 생산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난번에 쌀과 밀, 옥수수 같은 세계 곡물 자원 얘기할 때도 강조했었던 내용이었어요. 성장기 때 어떤 특징이 중요하다? 그쵸, 바로 고온다습한 특징이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수확기에 때 건조한 기후 지역의 충족형에서 주로 재배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인구 부양력이 높다 보니까 세계적 인구 밀집 지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작물이고요. 몬순아시아의 차생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주시면요. 여기 지금 뒤에 계신 어머님들이 따고 계신 것이 바로 차예요. 차. 티가 되겠죠. 티. 이 차는 사실은 어떤 열매가 아니라 차나무의 이파리, 찻잎을 똥똥똥 따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이렇게 기온이 높고 또 강수량이 많은 지역,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주로 창장강 이남 지역과 인도 북동부 스리랑카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지도를 봐주시면요, 지도에서 우리 요 지역들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차 생산이 많은 지역들을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창장강 이남 지역들, 여기 유명한 거 이제 보이차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보이차. 인도 북동부 지역에 요 지역에 주로 티를 아쌈티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아쌈차라고 하는 차가 되게 많이 아쌈 지방의 차, 유명한 차로 이제 얘기를 하고,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차를 우리가 스리랑카의 다른 이름인 실론을 붙여서 실론티라고 하죠. 우리 요즘엔 친구들에게는 아재 음료로 더 유명한 실론티 아시나요, 친구들? 그 실론티가 바로 사실은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차를 총칭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몬순아시 커피 생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끊어가면서 간단히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몬순아시아, 특히 베트남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의 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커피 원두가 지금 깔려있죠. 원두를 원주민, 여기 일을 하시는 농부께서 이렇게 쭉 말려주시더라고요. 발로 덮으면서 이를 말려주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이게 바로 다 커피 농장이 되겠죠. 커피 농장도 역시나 비도 많이 와야 되지만 수확기 때는 건조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커피들인데, 커피는 사실은 저희 커피꽃을 이제 맺고 나서 여기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 열매가 수확이 된 다음에 이 열매들을 따가지고 말리고 그리고 볶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커피 원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 원두가 되기 전에 생두 때는 사실 이렇게 그냥 열매에 다름없다라는 것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베트남 로부스타, 아라비카 품종, 이런 것들이 각각 커피의 품종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것들 있죠. 맥심 하면서 이제 아라비카 100%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품종의 이름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커피 원두, 지금 볶은 상태의 원두가 나와 있네요. 자, 아열대 환경에서 주로 중요한 지점, 플랜테이션이라는 방식으로 재배를 한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지점이 되겠고요. 플랜테이션이란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몬순아시아 말고 사실 다른 지역들 중에서는 커피 생산에 유명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 친구들? 커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곳? 그쵸. 에티오피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남미 하면은 남미의 커피 생산국 브라질이 있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몬순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가 가장 생산량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베트남이 몬순아시아에서는 1등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제가 사례로 가져왔었는데요. 플랜테이션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플랜테이션 하면 딱 와닿지 않겠지만 친구들이 이미 배웠던 개념입니다. 플랜테이션은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그리고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아마 1학년 통합사회 때도 배웠을 텐데요. 저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두산백과에 검색을 해왔고요. 보시면 열대,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해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단일 경작한다. 그래서 대규모 하나의 작물을 대규모 농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 생산하는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라 한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쉽지 않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과거에 미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과거의 식민 국가였던 지역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미국의 과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화 플랜테이션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화 하나의 단위 작물을 엄청나게 넓은 부지에서 대규모로 경작하는 방식이었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뭐 커피를 에티오피아에서 생산한다거나 또는 목화를 인도에서 생산한다거나 그렇죠. 뭐 베트남에서 커피를 생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플랜테이션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화 생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금 드론이 띄워져 있죠. 그래서 요즘엔 조금 더 과거의 노예들처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노동력을 막 이렇게 하기에는 인권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재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과거처럼 이제 플랜테이션 형태가 많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연 강수량 1000mm 이상인 곳, 연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곳에서 주로 무상기간, 그래서 무상 AS 기간 아니죠? 무상기간이라는 거는 업슬부에 그리고 서리 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을 무상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리가 내리지 않는 무상기간이 150일 이상인 온대 및 열대 기후 지역에서 주로 목화 생산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중국의 화중지방, 인도 데칸고원 등지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서늘한 기후 지역에서 좀 더 재배가 잘 되는데 완전 너무 더운 건 말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상기간이 150일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챕터 3로 넘어와서요. 몬순아시아 지역별 농업 특색 역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그 학습지에 그냥 빈칸들을 같이 채우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남동부 지역의 빈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기 벼에 1년에 2번 이상씩 재배하는 방식. 그래서 1년이 있으면은 1년에 한 번 수확하고 또 한 번 더 수확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기작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3번을 생산했다. 띵 생산하고 띵 생산하고 띵 생산했다 하면 얘는 3기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2기작 또는 3기작의 방식들을 많이 덥고 습한 지역들, 기온이 일반적으로 많이 높은 지역들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남 지역, 화남거 아닌데, 네, 화남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2기작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북동부 지역은 조금 올라간 지역, 하북 지역이다 보니까 기온이 좀 낮겠죠? 기온이 좀 낮은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밀과 옥수수가 자라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내륙 지역들은 어떤 곳이냐? 일단 건조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구들.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바다와 멀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건조한 조건에서 또 잘 할 수 있는 농업인 유목이라든지 그 목축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죠. 그다음 관계농업, 물이 없는데 저 멀리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하는 방식. 그다음 오아시스 농업, 오아시스 퐁퐁퐁 샘물이 솟아오르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서만 농업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내륙에서는 농사를 하고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관계를 해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관계 농업 많이 합니다, 친구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익숙하실까봐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자, 넘어와서 동남아시아도 마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하천 주변 춘저평야 같은 곳들 굉장히 비옥한 곳이 되겠죠? 비옥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기작, 3기작 2번, 3번씩 가능하다. 2번, 3번 수확을 한다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플랜테이션이 발달돼 있고, 그다음 산지 지역 같은 경우는 경사가 급한 산지의 어떤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는 논이 만들어지더라도 무조건 계단식 논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단식 논에서 벼농사를 발달시켜 왔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남부아시아에서는 겐지스강 하류, 인도 반도의 해안가 주변으로 비가 많이 오는 곳, 물이 많이 구하기 쉬운 곳들을 바탕으로 벼농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세계 사과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친구들 이제 커리, 남부아시아 친구들 커리에 밥 비벼 먹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데칸고원 일대에서는 아까 봤던 목화를 주로 재배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이게 바로 계단식 논의 모습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정갈하게 아주 대량 큰 규모로 발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밑에
저 남부로 내려가 보시면 남해 지역에 경상남도 남해 지역에 다랭이 논이라고 하는 계단식 논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산지가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더 잘 발달돼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요 농작물 재배 지역 우리 빈칸 채우고 가볼 건데요. 자, 요 문제는 사실은 제가 탐구 활동으로 친구들에게 시간을 주고 수업 시간에는 정리해보라고 시간 주었던 문제였어요. 하지만 지금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러분께서 잠깐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 퍼즐을 누르시고 네, 빈칸 채워보신 뒤에 함께 빈칸을 채워가 주시면은 훨씬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 일시 정지 하시고요.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네,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다 풀고 왔다고 가정하고 저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작물의 주요 재배 국가. A 작물은 어떤 작물이냐. 지금 A 작물 있는 곳들을 살펴보니까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지금 여기 많이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많이 분포하는 지역들을 정리해 보니까 여기 베트남 또록 있고요. 그다음 인도네시아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A 작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재배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커피 아니야?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추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답은 써놨고요. 커피는 무슨 형태로 재배한다고 했어요? 커피는 주로 그쵸, 플랜테이션 형태로 재배를 한다. 최근 농업 기계를 많이 도입하면서 더더욱 많이 생산하고 있더라 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네, 두 번째, B 작물과 C 작물 정리해 볼 겁니다. B 작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네, B 작물, 네, 띵띵띵띵띵 여기 많이 있고요. 그다음 띵띵띵띵띵 여기 중국 남부 지역과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 그리고 네, 베트남 남부,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쭉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인도네시아는 조금 요 밑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요 지역들은 지금 어디냐? 지금 중국 창장강 이남 지역과 인도 북동부, 스리랑카라고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어디라고 유추하면 좋을까, 친구들? 어떤 작물?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그쵸? 차, 실론티 생각하면 됩니다. 실론티. 그래서 실론티가 많이 유명한 스리랑카. 스리랑카 나오면 T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좀 빠른 연결법이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 C 작물 볼게요. C 작물을 보시면요. C는 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천 주변 비옥한 어디? 네, 충적평야에서 주로 재배한다라는 거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 작물들은 지금 여기에 네, 면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죠, 친구들. 전 지금 논순아시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쌀, 충적평야에서 주로 재배되는 것들, 산지가 아닌 곳들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몬순아시아에서 정말 가장 많이 재배하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작물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빈칸들 채워보고 정리하고 갈게요, 친구들. 지금 아까 1년 중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뭐라고 했어요? 그쵸? 무상 AS 아니고 무상기간, 무상기간이라고 했었고요. 무상기간은 농작물의 생육기간과 관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육, 태어나고 자라나는 거, 양육하죠. 그래서 막 성장하는 거, 농작물의 성장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한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별의 2기작, 3기작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줄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몬순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물로는 쌀, 차, 커피, 목화 등이 있으며 쌀은 주로 성장기에 고온다습한 기후를 보이는 지역의 어디에서 그쵸? 친구들 충적평야에서 재배된다 라고 했었고요. 차는 배수가 유리한 곳에서 커피는 주로 어떤 형태로 그쵸? 플랜테이션의 형태로 재배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시험 범위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때그때 정리 잘 해두시고 친구들 문제 잘 풀면서 중간고사 대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